여러분, 채권 시장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고채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국고채 장단기 금리 차이는요, 지금 현재는요, 0.368%포인트입니다.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1% 넘게 차이 났거든요. 1% 넘게. 지금은 0.368%포인트가 됐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경기 둔화의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그 중에서도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만큼 이 금리차가 축소되는 걸 두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직격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올 1월 4일만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3년물 국고채입니다. 국채입니다. 국채 3년물 금리가 0.954였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1.723이었어요. 차이가 컸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133이었고요.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2.150이었습니다. 1%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22일 현재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018이고요.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2.386입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가 0.368%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 일반적으로 금리를 많이 주는 게 장기로 돈을 넣어주면 금리를 많이 주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장기로 넣는 금리는 금리를 더 적게 준다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일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원인. 하나는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서 단기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 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시장금리, 국고채는 시장금리니까 시장금리는 먼저 올라갑니다. 먼저. 단기금리가. 그러니까 3년물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여기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 11월 달에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그런데 장기 국고채 금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가. 오히려 말입니다.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오히려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떨어지기까지. 여기에다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금리 폭이 축소됐다는 건 여러분 경제가 둔화된다는 이야기지만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경우에는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를 줄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저성장의 어떤 기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도 저성장의 원인이죠. 기업이 공급을 그만큼 못해도 저성장의 원인이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성장과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이가 뭐 0.386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경제 전문가들은요, 이게 정점이 지난 건 아니냐, 제조업의 정점, 경기의 정점, 피크아웃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그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지금 2021년 10월에 국내 제조업황 PSI입니다. PSI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지금 80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 80까지. 여러분 PSI가 이게 이 정도, PSI는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지수를 말합니다. 산업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간다는 거, 그것도 100 아래로, 그것도 80 가까이 내려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징조를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이 좋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제조업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이대로 계속 갈 경우에 PSI가 87까지 내려갔는데 아마도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자꾸 좁혀지는 것은 제조업의 어떤 업황하고 경기하고 보면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죠. 결국은요,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성장 전망치는 4%, 4.2%나 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3.2%밖에 안 되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여러분 집값 상승분을 집어넣으면 5.2%예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소비자 물가에 집값이 안 들어갑니다. 전세값이나 월세값까지만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3.2% 유지하고 있거든요. 3.2%면 10월입니다. 10월에 3.2%면 정부가 생각하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지금 4.2%, 적어도 4%는 달성하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 고물가인데 저성장 고물가는 아니라고 칩니다. 그렇지만 향후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때부터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지표거든요. 전문가들이 감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의 지표만이, 숫자만이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경기가 상황이 좋지 않다. 결국 경기는 더 나빠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